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풀린 듯 싶어요. 주중에 서울 기준으로 영하 9도, 10도까지 가는 꽃샘추위가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종합 차트 조금 확대를 했어요. 잘 보이게. 지지선 뭐 여기까지 채 안 오고 일단 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상승에 대해서 61.8%를 지지를 정확히 해주고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이고 반등을 아주 제대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바닥을 확실히 다진 것 같지 않다, 한 번 더 테스트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냥 바로 어느 분이 그랬죠? 계급등. 진짜로 계급등이 나왔어요. 강하게. 그쵸? 요 반등폭은 근데 요것도 재밌지만 61.8%를 정확히 지켜준 것도 재밌지만 지금 현재 반등할 수 있는, 즉 요렇게 이 추세를 넘겨버렸다는 거. 그쵸? 넘겨서 현재는 안착을 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 제가 얘기 드렸던 2080, 2100까지 여기를 넘어서 이쪽을 넘어서 갈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은 분봉으로 좀 볼게요. 선지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오신 분들 인사는 잠시 제가 패스할게요. 어쨌든 코스피 종합 차트는 일봉상 지지해준 모습 정확히 보였고 주 지지선 근처까지 왔었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 방송할 때 금요일 모습, 즉 8일 날까지의 모습으로 잠시 되돌아가 봅시다. 8일 날까지. 아이코, 여기 아니지. 8일 날까지의 모습으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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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 여기군요. 8일이. 여기까지가 8일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시황 녹화한 것도 있었지만 요렇게 코스피 200과 선지가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랬죠. 선지는 저점이 낮았고 코스피 200은 동일하다는 얘기 드렸지만 어쨌든 ABC에 대한 반등폭을 계산을 했었고, 반등폭을 최대치로 보자면은 요거에 대한 1대1로 보느냐 아니면 최대한 1대 1.3까지는 보자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요건 코스피 200으로 제가 좀 이따 짚어드리도록 하지만 정확히 위로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260을 안착시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 드렸었고, 설마 거기까지 가겠느냐. 물론 상방의 조건은 2위에 안착시켜 놔야만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추세선 저항과 이 260의 저항 한 번에 뚫진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방을 한 번 더 저점을 확인하고 바닥을 확인하고 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단 마디상으로 이 저항을 돌파를 못 시켰죠. 월요일 날 흐름이에요. 아, 화요일이죠. 화요일. 월요일 날 휴무였었으니까. 그리고 내려오는 모습과 다시 한번 위에 저항을 뚫질 못했습니다. 그쵸? 뚫질 못하고 되돌림이 나옵니다. 되돌림이 나오는 상태에서 화요일 날 모습이에요. 저점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 요렇게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에 대한 눌림자리가, 이게 재밌지만 38.2에요. 38이 자리입니다. 38이. 요거 그어보지 않아도 확인이 됩니다. 보이시죠? 38이 지지를 받는 모습. 상승할 때도 38이 눌림에서 38이 지지받으면 가는 힘이 세다라는 얘기 기억하실 거고, 하락할 때도 반등시 38이밖에 안 나오면은 하락폭이 더 커진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요거를 이탈을 시켜야 되는데 하락폭이 좀 생각보다 바닥을 한 번 더 다질 거다라고 봤더니 그 다음날 요건 지워버릴게요. 그 다음날 지지받고선 바로 갭으로 여기까지였군요.
갭으로 출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저항선에 주저항선에 헤딩을 한번 하죠. 저항이 벌러 있는 게 아니니까. 원칙은 아닙니다. 원칙은 아니에요.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눌림자리가 기본적으로 파동상으로 38, 50, 그 다음에 618 이렇게 보는데 38이 지지받으면 상승하는 힘이 더 강하죠. 그리고 이 고점을 넘겨야 인정이 됩니다. 50%까지 내려오면은 이것보다 힘이 약하죠. 올라가는 힘이. 역시 전고를 넘어서야만 인정이 되고 61.8%까지 왔을 때도 반등폭은 더 약해지지만 이 고점을 넘겨야만 인정이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상 지금 저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상 이 저점에서부터 지금 선물 차트에요. 여기까지 올라온 것에 대한 이 자리가 정확하게 61.8%입니다. 그만큼 많이 내려왔어요. 조정이 깊었어요. 그래서 반등폭이 좀 약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확대해서 그 흐름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화요일날은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됐어요. 역시 바로 뚫고 가질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이 시세에 대한 382 지지를 받고 양봉을 만들어 놓고 마무리가 됐어요. 화요일날 막판에. 그래서 이 자리 이탈을 안 시킨다면 내일 이 자리 저항을 한번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항을 맞더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저항, 세 번째 저항, 주저항선을 한 번에 못 들죠. 뻥! 장중에 아주 계급등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저항에 걸렸죠. 그쵸? 저항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뚫어버려요. 굉장히 강한 힘으로 뚫고 올라갑니다. 50%까지 올라왔고 이제 전체적인 하락에 대한 382 맞이죠 이거는. 그리고 262 부근에다가 제가 기준선을 오래전에 그어놨어요. 요거는 예전에 그 방송하면서 장중에 방송하면서 그어놨던 기준선입니다. 거기 헤딩을 해요. 예전에 방송하면서 그어놨던 그 기준선에 정확히 헤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눌림이 또 짧게 나오는데 그 눌림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재차 돌파하는 흐름이 다음날 나타납니다. 거래량까지 실려서 굉장히 강했죠. 지금 모습 역시 요거는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면은 여러분들 요거 레인저분들은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자 여기 눌림이 나오면서 저점 지지선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요건 중요한 공부 자료예요. 귀담아 들으셔도 될 겁니다. 중요한 지지라인이 하나 생성이 되죠. 즉 이 시세에 대해서 382 눌림이 나오면서 지지선이 새롭게 하나 중요한 그 의미 있는 저점이 생성이 되게 지지선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과 평행이 되는 이 반등 파동이 시작된 시점부터 평행이 되는 추세대를 하나 형성을 해 놓으면 돼요. 레인저분들 기억하시죠? 거의 평행이 되는 이 파동이 반등이 올라오는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부터의 평행선을 하나 그어 놓으면 된다. 그게 이 상단선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미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나서의 얘기지만 그 이전에 시세 나오기 이전에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얘가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가기 위해선 이렇게 해서 N자 상승 마디도 목표로 잡을 수도 있지만 여기 고점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게 지지선과 평행하게 그어져야 되니까. 물론 이것도 그어둘 필요가 있어요. 이 고점 이연선도 그어둘 필요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추세대를 찾아라. 기억들 하죠 레인저분들? 같은 평행된 추세선을 하나 그어두시면 궁극적으로 이 추세선을 건드리는 자리가 목표가 됩니다. 그거는 파동과 일치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정말로 거기에 걸려요. 빨갛게 그어둔 기준선도 걸리고 여기까지 갈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죠. 사실상 이 고점을 한 번에 뚫지는 못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저는.
가더라도 이 전체적으로 지금은 선지입니다. 고점이 낮아진, 아니 저점이 낮아진. 그래서 이거에 대한 ABC를 코스피 200으로 봐서 이것과 이것의 1대 1.382까지는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 자리가 저항이 될 거다라고 지난주 방송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방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260을 안착시킨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상방으로 봐도 된다. 하지만 260도 뚫기는 쉽지 않을 거다 했는데 아주 가볍게 뚫어버렸습니다. 가볍게. 그리고 기준선 걸리고 재차 돌파를 하지만 어디에 걸려요? 추세대 상단에 걸립니다. 추세대 상단에. 그쵸? 그리고 또 흐름을 볼게요. 뻥 똑같이 걸리죠. 다시 눌림이 좀 크게 나왔는데, 자, 눌림이 크게 나왔단 얘기는 오늘 현재까지 금요일까지 아예 마무리 시킬게요. 흐름을 마무리 시키는데 어떤 모습이냐, 지금 요건요 어디에서 주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이거 어떤 모습이에요? 배우신 분들, 저한테 배우신 분들, 레인저분들, 저거는 어디에서 주로 나타나지? 고점 수렴, 고점. 자, 이렇게 봅시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봅시다. 1, 2, 3파. 삼각 수렴 파동은 어디에서 주로 나타나요? 트렁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삼각 수렴 파동은 어디에서 주로 나타납니까? 파동상. 자, 임펄스 웨이브, 즉 충격 파동 중에서 요건 조금 더 큰 흐름상 제가 좀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하락을 5개의 파동으로 완성을 시킬 걸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예측.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은 중요한 사항들이에요. 지금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펄스 웨이브라고 불리는 충격 파동은 상승할 때 5개 파동, 하락할 때도 5개 파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상승할 때 5개 파동으로 나타나면 추가적으로 더 간다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 5개 파동은 반등 조금 주다가 재차 하락을 예측을 합니다.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이 5개 파동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러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이 260을 쉽게 뚫지 못하고 재차 바닥을 한번 다질 거고, 바닥 다지려 할 때 이 지지선을 깨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이 5개 파동이 아닌 그냥 단순히 지그재그 하락으로만 봐야 된다. 그 얘기는 지금의 반등, 강한 반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하락 추세대가 형성이 됐고 5개 파동을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바닥을 한번 다질 것이다 라고 봤는데 5개 파동이 마무리가 안 됐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ABC는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빨갛게 그어진 건 WXY로 봐야 된다 라고 설명드렸고, 요렇게 해서 하락 파동은 지그재그 하나로 크게 그냥 간단하게 머리 아프지 말고 A, B, C로 마감이 되고 반등 파동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선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선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면은 지금은 파동이 충격 파동으로 봐야 되느냐? 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코스피 200 기준이나 선지 기준이나 이 저점을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1파로 인정이 돼요. 1, 2, 3, 4, 5파로 제가 봤습니다. 5파로 봤어요. 아, 괜찮아요. 벙어리를 주든지 강퇴를 시키든지 뭐 레인저분들 알아서 하세요. 매니저분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봤는데 지금 흐름상 여기서 수렴파가 나왔어요. 수렴파는 임펄스 웨이브의 전형적인 4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4파에서 나타나는. 그렇다면은 위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즉 이 수렴파를 돌파를 시키면은 고점을 넘기는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반대로 수렴파 하단을 깨고 내려간다면은 이거 자체로 생각보다 위든 아래든 강한 흐름, 강한 힘을 보여줍니다. 수렴파에서는. 요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단분봉으로 짚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지지선 하단 횡보를 하면서 끌다가 지지받고 튈지 바로 넘어갈지는 이제 월요일날 지켜봐야 되지만 수렴파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 단분봉으로 세부 파동으로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코스피 200 차트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200은 저점이 균일합니다. 전체적인 눌림에 대한 61.8%고 요렇게 해서 1대 1.382까지는 보자. 하지만 이 고점 선지 기준은 260이지만 얘는 260이 조금 안 돼요. 259점 몇인데 그 자리를 넘길 수 있을지 바닥을 한 번 더 다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역시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200이 주니까 원래 코스피 200이 주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 ABC로 C가 1대1이나 1대1.3까지 봐야 된다 그래서 한번 요거를 피보나치로 조정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요렇게 그었죠? 그러면 요 그은 것을 연장을 시켜주면 돼요. 짠. 그리고 확대해서 확인해 봅시다. 자, 이렇게 A를 보고 B를 보고 C를 봐야 되는데 C가 1대1이 아니라 1대1.3까지 봐야 된다. 그러면 1.3이면은 저점이 동일하니까 이 표시는 거의 맞다고 보면 돼요. 261.5 코스피 100 이 부분까지 와야 되는데 50까지 왔어요. 1.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쵸? 요거는 253.49에서부터 259.35까지 올라온 거 요거를 빼시고 마이너스로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예전엔 피보나치 조정 때라는 게 HTS 없을 때는 저도 계산기로 다 계산해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 고점에서 이 저점 역시 빼면은 몇 대 몇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금은 표시가 되니까 1대 1.5까지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요 녀석도 지금 자, 그 이전에 올라오기 전에 흐름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지난 일요일 방송을 했던 월요일이었죠, 참. 요렇게 마감을 했어요. 맞나요? 8일날, 그죠? 그리고 12일날, 위에, 출발은 위에서 했지만, 음봉으로 밀리기 시작을 했고, 역시, 눌림이 나왔습니다. 요 눌림자리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시세에 대한 382가 채 약간 안 되는 자리에 코스피 100은 눌림이 나왔고 재차 강한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쵸? 추세대 저항 상단 건드리고 현재 수렴파를 만들어 놓은 중. 그쵸? 그렇다면은 애초에 이렇게 파동을 분석을 제가 했었어요. 그러면 5파 연장 파동이 맞아요. 이거는 5파 연장 파동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5파 연장이 된 건데 이게 4파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수렴 파동이라고 본다면은 여기서부터 1파 시작을 또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파동이라는 건 원래 지나고 나서 확인이 되고 늘 뭐라 그랬죠? ing다. 방향을 파동이라는 거는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기보다는 움직임의 어떤 분석을 최소화시켜서 2가지 내지 3가지 이내로 축소시켜서 그 예측대로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 나중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어쨌든 지금 현재 수렴파는 상방을 뚫으면은 이 추세대 상단을 건드릴 수도 있어요. 건드릴 수도 있는데 세부적으로 세부 파동으로 들어가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선지 차트가 예를 들어서 상방으로 배팅하신 분, 하방으로 배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단분봉으로 잠시
월요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짧게만 짚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3분 차트예요. 장중에 제가 보는 차트가 3분 차트입니다. 그렇다면은 3분 차트상 자 요렇게 좀 확대 세부적으로 요렇게 저항 요렇게 수렴 그러면 요게 보통 5개 파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그래요. 그쵸? 그러면 이거 위로 막판에 양봉의 모습을 만들어 놓긴 했어요. 조금 더 키워볼까요? 조금 더 확대. 자, 조금 더 확대해서 저항, 지지 이런 수렴파가 만들어졌어요. 이걸 위로 뚫고 올라가고 이 고점을 넣으면은 확실하게 상방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온다면은 하방으로 보시면 되는데 262의 기준선 빨간 선을 이탈을 전혀 안 시켰어요. 날짜로 확인을 해봅시다. 날짜선 나와라. 아유, 날짜선 나오려면 한참 확대를 해야 되는구나. 아, 그냥 요대로 볼게요. 날짜선 나오려면 한참 확대를 해야 되네. 게다가 또 하나는 목요일 이전부터 지켜줬던 요 라인 261.23 정도 될 거예요. 정확하게. 그죠? 261.3. 자, 수렴 여기 저점, 여기 고점 저항. 일단 뚫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막판에. 일단은 상방이 유리하죠. 상방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상방을 배팅하신 분들은 이 263.65의 고점을 돌파를 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하시고 돌파 못하면 절반을 챙기셨다가 일단 보통 짧게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쵸?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 나머지 절반으로 대응을 또 하시면 되고 하방 보신 분들은 월요일날 바로 날라가 버린다면은 이 고점을 넘어가 추세 상단을 뚫어버리면은 뚫고 시작해버리면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고 밑으로 내려온다면 261을 이탈하는지 필히 확인하셔야 돼요. 밑으로 음봉으로 내려왔다 간다면은 262 부근 오면은 아마 수익 부근이 될 겁니다. 익절을 하거나 수익을 절반 정도 챙기셔야 돼요. 챙기셨다가 261.3 부근 이 저점을 확실하게 깨고 내려와야만 하방으로 보셔야 돼요. 그때는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에 대한 눌림자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마디별로 계산한다 그랬죠. 마디별로. 그쵸? 그러면은 261 부근에 상당히 강한 한 마디의 저항자리가 보입니다. 지지 라인이. 그거 이탈 확인. 즉, 요 저점과 261이 상당히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이걸 하방으로 깨고 내려온다. 261을 한 번에 깨뜨리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이탈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절반 정도 챙겼다가 다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추가적인 매수를 하든지 지속 보유를 하시든지 하면 되고 요 라인은 주 파동 지지선의 추세대와 겹칩니다. 그쵸? 그 부분과 물론 이게 점점 높아지니까 먼저 확인이 되겠죠. 아마도 제 예측은 이 추세대 상단선과 262 부분이 만나는 이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한 지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거를 깨고 내려와야만 하방으로 유리하게 보시면 되고 상방으로는 요거를 일단 헤딩을 해놓은 상태예요. 뚫고 올라간다면 이게 지지 역할을 할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면 마디상 한 마디를 더 보셔도 될 거다. 자, 30분 차트 차차 확인. 현재 금요일날 마감시키는 자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 대한 50% 자리예요. 50% 자리. 그쵸? 50% 자리고 추세대를 돌파를 시켜버렸어요. 확연하게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618 자리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보이는 자리는 264든 265든 충분히 앞으로 상방으로 위로 보이는 자리인 건 맞습니다. 단 파동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그리고 5파 연장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새롭게
이렇게 해서 지금 4파 조정 중이니까 수렴파 나오겠죠. 조정 중이니까 5파 만들러 갈 것이냐는 다음 주에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상방 배팅하신 분, 하방 배팅하신 분 수렴파를 위로 뚫느냐 아래로 뚫느냐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겁니다.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지표들을 지금 써놓은 것도 있는데 지표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있을 거는 첫 번째로 FOMC에 대한 회의록이 발표가 되는 게 중요해요. FOMC 회의록 아시죠? 연준에서 지난달 FOMC 결과 회의록에서 연준 위원들이 매파 비둘기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그건 말고도 지표들이 상당히 발표되는 것들이 있어요. 미국의 경기 향방을 가늠할 게 FOMC 회의록이고, 그 다음에 미국 다음 주에는 그 구매 관리자 지수, 즉 PMI 지수가 발표가 나옵니다. 그죠? 아시겠지만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PPI, 그 다음에 주택 착공 건수들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CPI, 그리고 FOMC 회의록이 21일 날 나오고 2월달 구매 관리자 지수인 PMI 지수가 지금 나올 예정이에요. 그런 것들 중요하게 보시면 돼요. 55.5가 잠정치로 지금 잡혀 있고, 유로권에도 2월달 종합 PMI하고 제조업 PMI 지수가, 서비스 PMI 지수가 한꺼번에 발표가 된다. 그러면은 다음 주 발표될 거는 PMI 지수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방이 유리한 모습을 만들어 놨어요. 대응은 수시로 그 분석을 하면서 지수라는 거는, 주가라는 거는 위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죠? 위로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방 배팅이 좀 유리하지만 바닥을 최소한 한 번은 더 만들지 않겠냐라고 예측했던 거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하락 파동을 저는 임펄스 웨이브로 5개 파동을 만들 걸로 추측을 했는데 지그재그로만 끝내놓고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면 주구장창 이제 상승만 남았느냐? 애초에 얘기했던 2000을 넘겨서 2080이니 뭐 2100이니 거기까지 갈 흐름인지 지금 갈 흐름인지를 봐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가능성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했던 것이 아까 선지 기준으로는 50%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종지도 똑같이 그어보도록 할게요. 50%짜리가 보입니다. 그쵸? 헤딩을 거기 딱 해놨어요, 지금. 그러면 61.8%짜리가 어디에요? 1999, 2000 바로 턱 밑자리네요. 거기까지 이 상승파동 5개를 마무리시키고 지그재그 하락이 한번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인데, 저는 지금 이 상승파동이 좀 의외라고 봅니다. 솔직히 지금 상승파동이, 저 반등파동 자체가 좀 의외다. 대체적으로 증권 방송이나 여기저기 게시판이나 일요일날, 토요일, 일요일날 좀 보니까 이제부터 대세 상승을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런 경우 많죠. 하락으로 내려올 때는 큰일 났다. 어디까지 갈 것이냐, 많이 내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제 그 자리를 뚫으니까 다시 대세 상승으로 전고인 2300도 넘어갈 것이니 어쩌니 지금 말이 많이 나와요. 2230도 넘길 거라는 둥, 상당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반등은 예상을, 사실 수급의 힘, 외인들, 지난주에 뱅가드 물량이 안 나왔죠. 삼전자 150 턱 밑에서 끝났어요. 현기차, 그쵸? 얘네들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에 이 가격들을 올려서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강한 시세가 나왔고, 자금 분석을 해보니까, 이 끌어올렸던 자금 분석을 해보니까 중국 쪽 자금이 7천억 원 이상, 1조 가까이 들어왔더라. 일본 증시에서 빠져나왔던 중국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지수를 끌어올렸더라. 요런 게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뱅가드 물량이
가볍게 볼 상은 예전부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매주 3,600억, 3,800억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주 매도가 없었어요. 지수가 끌어올리니까 막 치고 올라오니까 대기, 잠시 대기. 물론 프로그래머화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물량이 나올 가능성 삼전자 150만원을 확실히 안착을 시키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현기차는 엔저 얘기에 대해서 G20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G20에서 엔저에 대한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된다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엔저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G20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 모여서 환율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제적인 그 통화평가 절하를 좀 자제하자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합의는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일본도 동의를 했고요. 하지만 엔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 게다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 얘기 들을 때도 미국은 일본의 엔저에 대해서 관망 내지는 지지할 것이다 했더니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재무차관보가 아베노믹스를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뉴스들 보셨죠? 아베노믹스를 지지한다. 그러면은 엔저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금은 잠시 쉬는 자리이겠지만 추가적으로 달러당 95엔이나 100엔 가까이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94엔 넘어가면서 저항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94엔 넘어가면서 저항을 맞고 잠시 쉬었다가 재차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080원대 오면은 외인들 매도세가 늘어날 것이다. 매도 강화될 것이다 했는데 1080원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쵸? 지금 원달러 환율 얼마입니까? 1078원 3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요거는 역의 환율도 같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MSCI 한국지수 즉 EWY라고 불리는 EWY라 그러면 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MSCI 한국지수입니다. 뱅가드 물량이 갖고 있는 그 지수인데 어쨌든 그것도 같이 확인을 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우선 여기 환율부터 잠시 보도록 합시다.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본토에 하나 발사해라? 에이,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북한은요, 우리나라를 겨냥하지 않습니다. 이거 말 조심해야 되는데. 자, 그 얘기는 패스합시다. 입 조심. 입 조심해야 되니까. 이거 안 지워지노? 컴퓨터가 나이가 먹어서 조금 더딥니다. 지금, 모래시계가 변함이 없네. 오케이. 됐다. 자, 여기 환율이에요. 얼마죠? 지금 1078원 20전. 5원 39전이나 빠졌네요. 그죠? 1080원을 깨고 내려온 그런 모습을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마감은 1078원 30전인데 올라왔다가 반등을 좀 했다가 언제까지 올랐었냐? 다시 1078원 20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N달을 볼까요? N달 여기 있죠. 93원 50전. 더 지금 위로 94엔을 넘어섰다가 눌림 나왔다가 다시 93엔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사실상 95엔, 100엔까지 가게 된다면은 삼전자나 현기차들 영향 받을 수밖에 없어요. MSCI 한국지수 볼까요? EWI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현재 그 미국 차트 볼 거예요. 오늘은 좀 짚어드리고 갈 겁니다. MSCI 한국 지수 보니까 금요일 날 요만큼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0.05. 60을 넘어섰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60을 넘어섰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요건 EWI로 요걸로 보셔도 되고 다른 차트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그런 상태고. 자, 그럼 우리 차트에서 다우하고 S&P 500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아이코, 요걸 열면 안 되지. 해외를 열고 다우 차트부터 보도록 합시다.
일봉으로. 자, 이게 일봉이에요. 상단 저항선을 그어놨습니다. 상단 저항선 이렇게 쐐기 형태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상단 저항선을 뚫고 안착을 시켜놨어요. 안 깨트리고 있죠. 그러면 요거 깨야 돼요. 요거 저항선을 깨고 내려와야 한다. 22평선 지지를 받았네요. 저거를 확실하게 깨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조정에 진입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거 분봉으로 잠시 보면은 분봉이에요. 분봉상 큰 흐름상 보면은 굉장히 강하게 일단 올라왔습니다. 강하게 올라왔어요. 하지만 요렇게 완만하게 요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쵸? S&P 500도 보도록 할게요. 미선이랑 S&P 500 지난주에 제가 IP하고 챗으로 얘기를 잠시 나눴었어요. 조만간 미국 쪽에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S&P 500 어딨노? S&P 500 그거는 왜 그렇게 봤었는지를 자 S&P 500 차트에요. 역시 상단 저항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뚫고 올라서 분봉으로 보도록 할게요. 30분 차트 60분 차트입니다. 제가 요거 진행되기 이전에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쵸? 1515를 이탈하는지 확인해라. 1515를 완연하게 깨고 내려가면 생각보다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모습을 조만간 하루 이틀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다이애고널 형태를 예측을 했었어요. 다이애고널 형태를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그 모습을 아직까지 진행 중이에요. 다이애고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확실히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닌데 그 모습이 연장이 계속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1515를 확연하게 깨고 내려오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파동이 여기서도 보이는 자리입니다. S&P 500 자체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많이 올라와 있지만 조금 전에 그어놨던 요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는데 여유있게 보자면은 요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요것과 다이애고널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거 스크립트 오류는 왜 뜨노? 다이애고널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다이애고널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은 상단선 한번 헤딩할 가능성. 왜 자꾸 스크립트 오류창이 뜨죠? 이건 참 땡땡 소리가 좀 시끄럽게 날 것 같은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제 컴퓨터 문제인지. 어허, 또 그러네. 왜 이러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스크립트 오류창이 뜨고 있다. 어쨌든 1515 이제는 살짝 낮아졌으니까 여기가 1514 정도 될 거예요. 이거를 깨는지 확인해야 돼. 깨고 내려와야만 됩니다. 하단 지지선을 깨지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번 저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1494 정도 됩니다. 이 자리는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눌림 파동상 자리가 나오는데 일단 요것부터 S&P 500이 더 중요해요. 우리 그 코스피 200과 같은 거니까. 지금 다이애고널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고 사실은 요렇게 해서 마무리 시킬 줄 알았어요. 다이애고널로 요렇게 제가 생각보다 깊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던 거는 이걸로 이렇게 다이애고널로 봤었습니다. 예측을. 그래서 음봉 떨어지는 것까지 확인했고 재차 지금 반등해서 걸렸어요. 걸린 거를 얇은 손으로 한번 그어볼까요? 그쵸? 요렇게 처음에 제가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이애고널로 하단 이탈하면 좀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반등을 하면서 거기에 걸렸습니다. 여기서는 S&P 500만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바로 되밀려도 할 말이 없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1515 깨지는지 지금은 1514 정도 됐을 거예요. 깨지는지 꼭 확인해야 되고 지지선을 이렇게 하나 저점으로 바꿔놓고 이 자리 깨지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제대로 하락파동, 조정파동으로 진행이 되려면 이 1500, 1494 정도 되죠. 여기 저점 자리를 이탈을 시켜야 되지만 징후는 다이아고날이 완성이 됐느냐, 엔딩으로 완성이 되느냐, 리딩으로 완성이 되느냐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진하게 그은 이 형태는 이탈을 시켰어요. 그쵸? 장중에 이탈을 시켜놨습니다. 음봉으로. 그리고 나서 막판에 V자로 반등을 하면서 그 상단선, 다이아고날 봤던 그 선에 헤딩을 시켜놨어요. 헤딩을 시켜놨고 다시 한번 저점을 요렇게 그어두고 요것과 요것 같이 그어두실 필요 있습니다. 같이. 그리고 상단선 어떻게 다이아고날이 마감이 되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부터 이탈을 시킨다면은 요것부터 이탈시키면 1515라고 얘기를 눈에 드렸는데 1514 라인 15든 14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는 즉 여기 계속해서 지켜줬던 라인을 깨야 된다. 저점을 깨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요 지지선을 깨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이아고날 완성이 될 겁니다. 예, 월요일 미국 휴장입니다. 휴장이에요. 그러고 나서 조정파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장이 조정파 진행이 되면 우리장도 다시 새롭게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같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지워지지 않게끔 요걸로 그어두도록 할게요. 1차적으로는 처음에 봤던 게 이거고, 처음에 봤던 게 상단은 이렇게, 다이아고날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세요. 지금 설명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선을, 추세선을 그어뒀습니다. S&P 500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금차트 봐달라고? 아, 미국 내일 휴장이에요. 금차트요? 여기가 주식 열어놨던 창이지. 그럽시다. 금차트를 하나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일단 다음 주에 그 상하방 대응하시는 분들 설명드렸었죠. 수렴 파동이기 때문에 수렴을 상단으로 뚫고 올라가느냐 하단으로 깨고 내려오느냐가 중요하다. 그쵸? 뚫고 올라가면은 전고를 넘어서는지 필히 확인을 해야 된다. 선이 얇으니까 저도 잘 안 보이네. 이렇게 수렴파 진행 중이고, 이 수렴파는요 어느 쪽으로 뚫고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시세가 나옵니다. 오케이? 반드시 위로 뚫으면은 전고 돌파를 기대를 하시고 넘어간다면은 추가로 265 부근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265 부근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하방을 노리시는 분들은요 안전하게 확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깨고 내려오는 것과 그때가 확인 매매고, 또 이 상단선 만약에 수렴을 돌파를 위로 해갖고 간다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하나의 파동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본다면 이것과 같은 크기를 예측을 하세요. 여기서부터 같은 크기를 예측을 해 두십시오. 그 자리가 목표로 잡을 수가 있어요. 100% 딱 들어맞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흐름이다. 오케이? 그러면 3파는 일단 강하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강하게 나왔으니까 4파 조정 수렴파 나온 뒤에 뛰게 되면은 이 크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종지로 봤을 때 그 자리가 2000을 넘어서서 2100까지 갈 수 있는 자리인지를 일단 예측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대응하시면 되고, 수렴을 하방으로 내려온다면은, 하단으로 깨고 내려온다면은 우선 자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 대한 눌림자리를 찾아서 계산을 해 두시고, 이 저점을 깬다면은 확연하게 조정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 보다 중요한 거는 지지선 추세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저점은 테스트하러 간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짧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금 차트를 봐달라 그랬는데 봅시다. 금 어디 갔노? 열려라 참깨.
자, 금이 생각보다 많이 꺾였는데, 그쵸? 일봉이에요. 이건 일봉. 상단선을 뚫질 못하고 밀렸습니다. 주봉으로 보도록 할게요. 큰 흐름을 봐야 되니까. 금은 저점을, 기회를 줄 때마다 모아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떻게? 자, 요게 일봉. 이게 일봉이에요. 추세대 하단. 얼추 다 왔는데 뭘. 다 내려왔어요. 눌림 나올 만큼 다 왔고, 또 하나는 이 추세대 하단, 이 추세대가 만들어졌다 그랬죠, 지금.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쵸? 다 나왔죠? 이제 바닥 다질 구간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지지선을 하나 그어 두셔도 되는데, 보다 정확하게는, 요렇게 해서 그으세요, 요렇게. 더 내려올 자리 없어요. 더 내려올 자리 없다. 현재는 하단선 1600달러 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밑에 지지선까지는 열어둘 필요는 있겠지만 짧은 선 이렇게 해서 짧은 선까지는 열어둘 필요가 있겠지만 굳이 거기까지는 갈 것 같지 않다. 지금 이제는 1600달러에서 아래 위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도 지표가 있죠. 보조지표. PPO라는 것과 EMA 즉 하단에 아래 위로 선이 하나 있습니다. 요것과 이렇게 커다란 선이 있고 짧게는 이런 저항이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그걸 넘어서야 되겠죠. 그쵸? 지지선과 똑같습니다. 추세 똑같이 대응을 하시면 돼요. 현재는 일봉상 그어드렸던 일봉상 추세대를 형성을 해놨던 요것과 요것 5개의 파동이 얼추 마무리됐고 추세대 하단을 만들어 놨다. 그쵸? 하단을 건드렸다. 이젠 여기서 하방 경직의 모습만 보여주면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수 기회를 준다면은 매수할 수 있는 찬스, 오히려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찬스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보다 세부적인 분석은 제가 매주 토요일 같이 옮겨왔었던 그 자료가 있는데 뭐였죠? 그게 제가 지금 달러 관련해서 금 관련 경제 소식들, 달러와 금 관련 경제 소식들 그 있습니다. 아고라에 보시면 상당히 분석을 잘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꼭 읽어본데 요즘 그걸 못 옮겨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주소가 있는데 주소 알려드릴게요. 예, 소로스가 엔화 약세에 배팅했다는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에요. 아고라 주소. 금 관련해서는 요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분석을 잘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옮겨 놓지 못했어요. 주간 종이 금 차트, 주간 종이 은 차트. 그렇죠? 내용이 좀 길고 많지만 한 번씩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분석 잘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그 지수가 2000, 2100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상승은 좀 뭐라 그럴까 뜬금없다 그래야 되나? 예측을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올라온 거는 사실상 물론 지금 반등 50%짜리까지 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반 자리 딱 찍었어요. 지금 정확하게 50%까지 반등이 나왔죠. 피보나치 조정대로 그어보면 확인이 되는 모습이니까 50%까지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1999, 2000 라인이 61.8% 라인입니다. 거기를 안착시키는지 헤딩을 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
분봉에서 봤듯이 5개 소파동을 만들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까 수렴파를 위로 뚫는지 아래로 뚫는지, 위로 뚫으면서 2000 건드리러 갈 거예요. 그렇다면은 2000을 안착시킨다면은 2080, 2100까지 보셔도 되는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거기 못 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보는 분석은 2100까지는 못 갈 것 같다. 추가적인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오지 않겠냐. 이 지지선은 종지는 뭐 갭이 약간 있지만 약간 모자르죠. 갭이 약간 있지만 거의 건드렸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2100까지는 갈 흐름은, 모양은 막 뚫고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닐 것 같다. 3월 중순 이후로나 혹시 모를까 지금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분석상으로 헤딩을 한번 하고 소파동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저점을 또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만들어 놓고 삼전자나 현기차를 비싸게 만들어 놓고 팔아먹을 의도가 상당히 깊어 보인다. 그렇게 예측이 돼요. 그런 흐름이 예측이 됩니다. 참고를 하시고 대응 잘 하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여기에서 상방 배팅 하신 분들은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또 자리가 될 것 같다. 팔아먹을 수 있는, 챙길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오지 않을까. 월화 중에라도 분할로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12시가 벌써 진작에 넘어섰네. 녹화한 내용은 유튜브에도 올라갑니다. 잠시 녹화 종료할게요. 여기서.